초기 치료가 왜 중요한지 알겠네요. 여드름은 누가 겪는 여드름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여드름을 짜고 싶은 충동은 누구나 느끼지만 여드름은 로 남으면 치료의 시간과 그리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목동 피부과 전문의 오늘피부 오대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듣는 여드름 주제로 왔습니다. 여드름은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정말 최대의 스트레스죠. 원장님, 근데 여드름은 병원에서는 막 집에서 짜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터지는 거는 괜찮아요? 저도 주변 지인이나 환자분들께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정리해서 답변 드리자면 손으로 짜는 건 세균 감염이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흉터 위험 발생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연스럽게 터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서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드름이 피부 속 깊이 곪은 상태에서 억지로 터뜨리면 흉터 그리고 색소 침착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피부 표면 가까이 올라와서 살짝 터진 거라면 깨끗하게 소독하고 연고 바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위생적인 부분, 처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언제 압출을 해야 하는지 그 시기를 일반 환자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혼자 집에서 압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짜면 안 되는 걸 알긴 아는데 왜 자꾸 짜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짜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집에서 짜는 것과 병원에서 하는 압출술 치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수술을 집에서 하는 것과 수술실에서 하는 것만큼 차이가 크다고 해야 할까요? 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 좀 자세히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드름은 4가지 핵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사춘기나 생리 전후,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피지샘이 커지고 기름 분비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특히 이 호르몬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피지 분비 과다입니다.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피지가 과하게 분비가 되는데요. 또한 유전적인 요인에 고지방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겹치게 되면 피지가 과속 생산돼서 모공 안에 고이게 되면서 여드름균의 먹이가 됩니다. 세 번째는 각질 이상 그리고 모공 막힘 때문입니다. 피부세포가 제대로 탈락하지 않고 쌓이게 되면 모공 입구가 막혀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같은 비염증성 여드름이 시작되게 되고, 이것이 염증으로 발전하면 고름이 차는 농포성 여드름으로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리한 각질 제거는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번째는 세균 증식입니다.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라는 여드름균이 피지를 영양분 삼아 증식하게 되면서 염증 그리고 고름을 만들게 되고 통증까지 유발합니다. 결국 여드름은 피지 분비 과다, 모공 막힘, 세균 증식 그리고 염증 발생의 4단 콤보로 진행되고, 여기에 호르몬, 생활 습관, 스트레스, 식습관이 불을 붙이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더욱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드름을 짜고 싶은 충동은 누구나 느끼지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손에는 수많은 세균이 있어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된 압력으로 염증이 더 깊숙이 퍼져서 결국 흉터나 색소 침착을 남기게 됩니다. 또 완전히 짜내지 못한 염증 물질이 주변 조직을 손상시켜서 더 큰 여드름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병원에서는 무균 상태에서 적절한 도구와 기술로 압출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집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짧은 만족감 때문에 평생 남을 흉터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꿀팁은 평소
자기 생활 습관도 한 번씩 검토해 보는 건데요. 매일 만지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는 알코올 솜으로 한 번씩 닦아주시고 무심코 턱을 괴거나 얼굴을 만지는 습관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여드름 치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염증 주사, 그리고 기본적인 압출, 진정 관리가 기본이고요. 압출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쿠아필 같은 필링으로 묵은 각질을 정리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약 처방까지 들어가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드름은 흉터로 남으면 치료의 시간과 그리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에게 체계적으로 치료받는 게 필요하고 생활습관 개선도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드름은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누가 겪는 여드름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성인 여드름과 청소년 여드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성인 여드름이랑 청소년 여드름은 뭐가 다를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 여드름은 보통 이마 그리고 볼, 희지가 많이 나오는 T존에 잘 생기고 원인은 호르몬 변화예요. 반면에 성인 여드름은 턱이나 입 주변에 잘 생기고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리고 잘못된 화장품 사용이 주된 원인입니다. 여성분들은 생리주기, 임신, 출산, 그리고 피임약 복용 등이 관련이 크고요. 남성분들은 흡연, 음주, 그리고 식습관이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성인 여드름은 염증이 깊고 흉터가 잘 남기 때문에 사춘기처럼 곧 지나가겠지 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초기 치료가 왜 중요한지 알겠네요. 집에서 여드름 관리할 때 꼭 지켜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는지 물어보는데요. 늦더라도 꼭 12시 전에는 주무시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호르몬 분비가 사실 11시 전이 제일 좋지만 저도 일하다 보면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 외에는 집에서의 올바른 여드름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손으로 짜지 마세요. 아무리 간단해 보여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세안은 하루 2회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하세요. 과도한 세안은 오히려 피지 분비를 자극합니다. 세 번째, 기름기 많은 화장품 그리고 헤어 제품을 좀 피하시고요. 논 포메도제닉 제품을 사용하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드름 패치는 너무 자주 사용하지는 말아주시고 반창고처럼 이해하고 사용해주세요. 너무 오래 붙이면 통풍이 안 돼서 피부가 짓물릴 수 있고 돌문 여드름인 경우에는 더더욱 안 좋습니다. 상처 보호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습관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로만 사용해주세요. 여드름 흉터가 생겼다면 원장님만의 그런 꿀 조합 시술 같은 게 있을까요? 여드름 흉터가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텐자라는 시술로 추가적인 여드름이 나는 것 그리고 잔잔한 흉터들을 치료할 수 있고요. 흉터가 이미 너무 심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프락셀 치료 그리고 주베룩 주사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드름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드름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피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동 피부과 전문의 오늘 피부 오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